아침 저녁 불어오는 선선한 바람에 완연한 가을을 실감하실 겁니다. 산과 들로 나들이 떠날 계획 세우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첫 단풍이 시작되는 10월 등산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최근 코로나19로 나홀로 등산객이 많아진 만큼 실족이나 조난에 더욱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안전한 산행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이번 주 시민데스크 9월 시청자위원회 내용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시청자위원회 9월 정기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신임 사장님이 오신 만큼 당부의 말씀, 부탁의 말씀과 포함해서 시청자위원님께서 많은 좋은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90년부터 언론인 생활을 이제 했었는데 과분하게 언론사 사장까지 되게 됐습니다. 사심 없이 언론인의 길 마무리 잘해서 100년 YTN 초석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우리한테 항상 그 채찍을 들고 있는 시청자분들의 말씀을 경청하는 YTN 그리고 그것을 경청하는 YTN CEO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YTN 뉴스 중에서 제 눈길을 끈 것이 코로나 위기 기간 중에 그 호흡기 질환은 줄었지만 청년 자살은 증가했다라는 제목으로 나온 보도를 보면서 이게 좀 이 자체가 상당히 슬픈 뉴스이고 또 한편으로는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모든 연령대 사망률이 낮아지는 가운데 20대만 사망률이 5.8% 증가했다 이런 내용인데 거기에서 대학교 간호대학 교수님이 청년들의 우울감이나 무기력증과 더불어서 실업, 취업난, 주거 불안정 문제 등을 원인으로 제시하는 코멘트도 있었는데요. 이 슬픈 사실에 충실한 보도로 생각이 되고 그리고 사실을 잘 전달하셨다고 생각이 되는데 좀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정부가 또는 우리 사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보도를 듣고 보는 시청자들이 좀 더 답답해하고 알고 싶은 그런 부분이 있을 텐데 이 항상 많이 회자되는 그 자살의 원인 그러니까 실업, 취업난 이런 것들이라든지 그리고 우울감이나 무기력증 이렇게 그러한 원인만 한번 제시하고 이렇게 보도가 마무리되는 게 조금 아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앞으로도 그 고용이나 주택 시장 불안정 문제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한 유사한 문제를 겪고 있는 다른 나라에서는 이러한 자살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하던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하고 좀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러한 그 원인 이후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여러 전문가들의 말씀을 좀 더 듣고 시청자들이 수요하는 그런 보도 기사를 만들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실업, 취업난, 그다음에 자살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이런 해결책까지 제시할 수 있는 보도는 사실 좀 호흡이 길고 특집 성격을 갖고 있는 건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기획탐사팀에서 비정기적으로 만들고 있지만 계속 꾸준히 이런 시도는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번 추석 연휴에 외국인 노동자 인권 문제를 다룬 그 강릉 이야기라는 그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서 한 40분 무리였는데 꽤 공을 들인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다뤘고 그런 차원으로 아마 이런 부분도 취업난이랄까 자살 문제 이런 것들도 좀 다소 무거운 주제인데 한번 잘 다뤄볼 수 있게 한번 제가 건의도 하고 하겠습니다. 전공이 언어이다 보니까 YTN 방송을 보면서 주로 언어에 집중을 하게 되는데요. 코로나 기사들을 보다 보면 외래어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코로나와 관련된 용어들이 얼마나 순화됐나 제가 좀 살펴봤고 이 용어들이 YTN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나를 좀 봤습니다.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용어 중에 최근에 위드 코로나라는 용어 있고요. 부스터샷,
그다음에 뭐 팬데믹, 뭐 백신 패스, 뭐 이런 그 용어들이 있는데 다 외국어고요. 이미 위드 코로나는 국어원에서 코로나 일상으로 또 이제 아니면 이제 단계적 일상 회복 뭐 이렇게 순화해서 이제 쓰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YTN에서는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지 제가 이제 좀 살펴봤더니 단계적 일상 회복이라고 이제 보도하는 뉴스도 있었지만 그냥 위드 코로나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위드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그 외국어 영어가 사실 통사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처음 들어서는 사실 그 다가오지 않는 국민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사실상 그 외국어를 그대로 사용했을 때 장점이 있죠. 굉장히 이제 신속하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고요. 속도 면에서. 그리고 그 외국어 자체가 가진 어떤 연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뭐 세련됐다고 국민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느끼죠. 그리고 뭔가 전문적인 것 같고 접근하기 어려우니까 굉장히 이제 복잡하고 뭐 이런 느낌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사실 대체어가 잘 사용되고 있는 경우도 있어서 예를 들면 코로나와 관련된 용어로 사회적 거리두기 이것도 사실 이제 소셜 디스턴싱이라는 그 용어가 그 번역이 된 것이거든요. 굉장히 번역이 적절하게 잘 됐고 처음에 이제 그 의학계에서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언론에서 이제 확산을 시켜서 안정적으로 정착이 된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코호트 격리도 요즘은 동일 집단 격리 또는 집단 격리로 대체어를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이런 이제 좋은 예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이슈와 관련된 그 외국어들은 그 일단 국어원에서 순화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적절한 용어로 순화해서 이제 그 확산을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드 코로나 그리고 부스터샷 이 부분은 바로 저희가 이제 추가적인 설명을 하든지 아니면은 위드 코로나를 가급적 자제하고 저도 단계적 일상 회복이라든가 이런 걸 쓰는 거를 방향을 좀 제시하고 이렇게 더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제 어제 이제 더 이상 동물을 물건으로 보지 않는다는 차원의 민법 개정이 통과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개 식용 금지도 좀 검토해봐야 될 때가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이 식용견 협회 등에서 굉장히 반발이 커서 YTN이 어제 보도를 했습니다. YTN이 어제 보도를 했고 그 과정에서 육견협회 사무총장님을 인터뷰했어요. 이제 동물단체 인터뷰 하나, 육견협회 사무총장 인터뷰 하나 이게 차례대로 했고 제가 본 건 뉴스큐 인터뷰였습니다. 물론 이렇게 첨예한 갈등 사안 또 아무리 동물권이 중요하다 그래도 그 식용견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 이게 생존권이 달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당사자 인터뷰한 것 자체는 취지는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제 육견협회 사무총장님이 굉장히 흥분하셨는지 사실과 다른 부분들이 분명히 발언에 녹아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동물단체가 얘기하는 위법적인 개농장 같은 거 다 뭐 90% 거짓말이다. 강아지 공장 그거 새빨간 거짓말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건 사실 최근까지도 YTN 포함해서 많은 매체들이 엄청나게 많이 이미 보도를 한 내용들이고 사실로 확인된 부분들입니다. 강아지 공장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중간중간에 앵커가 노력을 하긴 했습니다. 분명히 위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이 한두 번 나오긴 했는데 그런 즉석 인터뷰에서 사실 앵커가 단독으로 즉석에서 팩트체크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당사자들의 인터뷰를 충분히 반영시켜 주더라도 과한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후속 보도로 팩트체크를 하고 반드시 교정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육견협회 사무총장님 인터뷰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조금 위험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런 인터뷰는 사후적으로라도 바로잡는 YTN의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CCTV 블랙박스 보도 굉장히 많은데 이게 그런 거를 보도하다 보면 기자분들이나 이 YTN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굉장히 충격적인 사고 장면이라든가 아니면은 과도하게 구체적인 범행 장면 또는 가림 처리를 하더라도 피해자의 신원 정보나 피해자의 어떤 모습 같은 게 노출돼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쏟아지는 이 제보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본 것은 기자들도 그런 제보들을 받을 때마다
다시 한번 살펴보고 검토하고 해야겠지만 이 제보를 받는 과정에서 뭐 유튜브 채널이나 아니면은 뭐 YTN 그 SNS 채널 등에서 그 제보해 주시는 분들한테 제보를 받으려고 이렇게 어디로 제보해 주세요 이렇게 공지를 하잖아요, 일종의. 거기다가 아주 간단하게라도 제보해 주시는 분들한테 이런 점은 좀 주의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게 시청자들한테 제보하시는 분들한테 뭐를 이렇게 의무를 강요하는 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영상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라거나 뭐 예를 들어서 피해자가 얼굴이 나온다거나 아니면은 뭐 너무 적나라한 사고 장면, 사람이 죽는 장면 이런 분들은 저희가 받아도 보도할 수 없습니다. 이런 간단한 아주 중요한 몇 가지의 주의사항을 같이 고지를 해준다면 조금 YTN이 일하는 데 도움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개식용 금지 관련해서 육견협회 사무총장 어제 저도 그거 보다가 이분이 너무 흥분해서 저도 조마조마하게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앵커가 사실 말씀하신 대로 그 현장에서 이거를 일일이 팩트 체크해서 제지하기는 좀 사실 어려운데 일단 이게 약간 무리하다는 느낌이 들면 앵커가 사실 일단 지금 이 인터뷰가 끝나면 이분의 주장이었다라는 거를 일단 밝히고 추후에 우리가 확인해서 심각한 그 오도나 이런 게 있었다면 그걸 정정하는 그걸 앵커팀에도 다시 강조를 하겠습니다. 제보 요청할 때 안 되는 화면 고지하는 부분은 저희가 제보를 알리는 여러 가지 그 SB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반영할 수 있는지 그것도 바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망 사건 관련된 이제 보도입니다. 그러니까 추락사에 대해서 조금 좀 들여다보겠는데요. 저희 전체 기사는 다 검색해 보진 못했지만 추락사와 관련된 기사들만 검색을 좀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9월 달만 7분의 그 노동자가 추락사 한 것으로 나옵니다. 근데 기사의 형태들을 제가 쭉 살펴봤는데요. 9월 27일 아파트 외부 유리창 청소 노동자 20대 추락사 단신입니다. 9월 9일 공덕역 환기구에서 공사하던 20대 노동자 추락사 영상 단신입니다. 9월 18일 화성 아파트 신축 현장서 창틀 작업 50대 추락사 단신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것에 대한 접근 방식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지 않겠냐. 단신으로 알려주는 기사는 분명히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사실관계를 파악하기도 전에 일단은 소식을 먼저 알려야 되는 뉴스의 하나의 형태이기 때문에 단신 자체를 보도하지 말라는 취지가 아니라 단신 이후에 나오는 보도가 없는 것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사연들을 조금 더 후속 취재를 해서 유족과 인터뷰를 한다던가 과연 그 산업안전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무엇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조금 파고 들어가서 후속 보도가 이어져야 되지 않겠냐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면 산업재해로 죽는 노동자들이 이번 달에는 몇 명이 있었는데 각각 추락사는 몇 명이고 뭐는 몇 명이고 해가지고 그것을 좀 종합해서 전문가를 불러서 좀 심층 있게 그 보도를 하는 그런 보도도 조금 기획해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보면 이런 보도들을 한 것도 있어요. YTN이 뭐 단신만 처리한 게 아닙니다. 공사 현장소 노동자 이단 추락사 하루 1명 꼴, 연간 300명 이런 것도 이 아주 심층 기획 취재는 아니지만은 어느 정도 기획 취재의 성격을 갖고 있는 보도도 6월 22일 날 한 걸로 나와요. 그렇다면은 조금 더 들어가서 한 달에 한 번씩 어떻게 좀 정리해서 이달에는 몇 명이 죽었는데 이런 것들을 노력을 경주하지 않는다. 산업재해와 관련된 법률들이 통과됐지만 여전히 유명무실이고 안전불감증은 우리 사회에 굉장히 만연해 있고 생명을 경시하는 구조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는 식의 자본의 논리를 좀 깨는 보도들이 이어져야 되지 않겠냐라는 좀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정치화하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정치권에 있는 정치인들을 출연시켜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정치에서는 왜 도대체 줄이려는 노력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치환시킨다면 그들이 얘기하는 정쟁에 가까운 정치 문제만을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서민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정치의 문제로 치환한다면은 조금 이슈나 이런 것들이 풍부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년 1월부터는 중대재해법이 시행이 되면서 요새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저도 생각보다 굉장히 이런 사고사가 많다는 거를 최근에 다시 한번 느꼈고요. 이 부분을 특별팀까지는 못하더라도 이런 저희가 집중적으로 한번 다뤄볼 그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11월 초쯤 단계적 일상 회복 체계로 전환을 한다라는 계획을 수립한 만큼 YTN도 이에 대한 의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준비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YTN에서도 지난 8월부터 일상 전환으로부터 이제 전문가 대담이라든지 또는 국민 대상의 여론조사 등을 통해서 이러한 전환 시기라든지 또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보도를 다루었지만 사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떠한 부분이 좀 더 보완이 되어야 되는지 아니면은 정부의 방향이 어떠한 부분으로 좀 보완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함께 좀 보도라든지 이런 부분 좀 이어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YTN의 대담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YTN에서 이제 그 패널들이 출연해서 대담을 할 때 사실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서는 패널들이 의견을 나누는 경우들도 있지만 대선 이슈와 관련돼서 또는 사회적 이슈와 관련돼서 중간중간에 이제 패널들이 나와서 중간중간 여러 가지 이슈들을 다루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제 뉴스 나이트에서만 보더라도 관련되어서 여야의 어떤 각 이슈와 그리고 그 세종의사당에 대한 그런 이제 건립과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언론중재법과 관련된 부분들 그래서 여당과 야당 그리고 국회에서 처리되는 법안 등의 이러한 다양한 주제들에 대한 패널들의 얘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제를 좀 전환을 할 때 그 앞에 나왔던 주제들과 사실 연속되지 않는 주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러한 주제들을 좀 전환을 할 때 앵커들이 다음 주제로 뭐 넘어가겠습니다라고 소개를 하는데 시청자들은 그 전환되는 이슈들에 대해서 이해도가 참 낮을 수도 있고 또 앞에 뉴스와 이어지지 않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이슈들을 좀 전환을 할 때 관련된 짤막한 영상 등을 이렇게 보여준다든지 또는 요약 영상 등을 보여줘서 해당하는 주제에 대해서 좀 시청자들이 이해를 하고 관련된 대담으로 이어나간다면 그 대담에서 이어지는 내용들이 시청자들이 이해하기에 좀 더 쉬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중보도에서는 영상 등을 보여주고 바로 패널들이 관련된 이슈들을 얘기하고 또 영상을 보여주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연결이 잘 되고 있는 듯 보이는데 주말 프로그램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미흡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조금 더 세심한 그런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11월 이후에 단계적 일상 회복이 이제 다가올 텐데 어떤 준비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저희가 그 대담이나 이런 데서 좀 일정 부분 다루고는 있습니다만 얼마 안 남은 시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비중을 더 높여서 하도록 하겠고요. 주말에 패널들 토론에서 이렇게 미흡한 부분이 많이 보인다는 말씀은 저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주말에 근무하는 인원이 사실 평일하고는 굉장히 숫자가 적고 일단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요. 저희가 주제가 확 바뀔 때는 뭔가 좀 전환 장치를 마련하고 이런 것들은 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YTN에서 그 연예 기사에 단독을 붙여서 지금 좀 사실은 저는 이게 남발 수준이라고 보는데요. YTN 스타 뉴스가 이제 홈페이지나 모바일에서 검색을 하면 YTN으로 잡히고 포털에서도 다 YTN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9월 1일부터 어제자까지 봤는데요. 24건이에요. 단독을 붙인 게. 정말 이게 단독일까? 단독 박소연 사이더스 HQ 전속 계약 만료. 또 단독 여신 강림 임세미 D 엠파이어 캐스팅 확정. 단독 2AM 완전체 앨범 재킷 촬영 마쳤다. 대부분 이런 연예 기사인데 이건 사실 단독 기사가 아니죠. 그러니까 뭐 단독 너무 잘하시지만 다른 언론이 기사하지 않은 이렇게 유일한 보도를 이제 독창적으로 언론이 했을 때 단독이라 하는 건데 지금 우리 언론에서 단독이 너무 남발되고 있다. 특히나 인터넷 클릭 이런 부분에 영향을 받으면서 이렇게 단독이 남발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은 계속 지적이 됐고 이게 실제로 독자들이 단독에 대한 기대치를 오히려 낮추고 언론에 대한 신뢰를 낮춘다는 이 역효과 문제도 계속 지적이 됐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냥 단독 다 빼고 그냥 연예 기사로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 기사들을 보면서 이 기자들이 실제할까 싶어가지고 진짜로 다 검색을 해봤더니 실제하는 기자들이더라고요. 요즘에 실제하지 않는 기자들도 실제 있잖아요. 유령 기자라고 하는.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기사 형태가 다 천편일률이에요. 제가 두 개를 예를 들면 방송인 박수현이 기획사 사이더스와의 전속 계약 만료 후 신생 기획사로 이적했다. 오늘 YTN 스타 취재 결과 이렇게 나가는데요. 다른 기사는 배우 박은혜가 TVN 최대 기대적으로 손꼽히는 드라마 황혼 출연이 확정됐다. YTN 스타 취재 결과 똑같아요. 진짜 이렇게 복부 기사가 이게 기사 가치가 없는데도 단독이라는 이름을 붙인 채 한두 건이라든지 소수가 있었으면 그냥 연예 기사에서 독자들의 흥미를 돋우는 그런 기사로서 좀 섞여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이것에 대해서는 저는 좀 내부에서 검토 및 시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이번에 그 시사주간지 시사인에서 각 분야 신뢰도 조사 결과하면서 가장 신뢰하는 방송 매체 이 질문 나왔는데 물론 이런 조사 결과가 모든 것에 지표가 된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이제 참조인데요. YTN이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5번째로서 이제 신뢰도가 높고 신뢰도에 대한 것도 조금 다소 상승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기쁘게 결과를 봤고요. 또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이게 젊은 세대이고 학력이 높은 시청자일수록 지상파 방송 그 시청률은 떨어지고 유료방송 채널, 근데 유료방송 채널에 가로하고 YTN이 제일 먼저 나오더라고요. 유료방송 채널이 2011년 대비 지난해 거의 2배 이상 늘었다 이런 결과가 나와서 좀 유심히 좀 봐야겠다 싶어서 공유를 하고 싶었습니다. 연예 기사, 단독 기사가 남발된다. 이게 사실 단독을 많이 남발하면 사실 단독이 아니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은 바로 제가 보기에 시정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곧바로 내일이라도 내부의 논의를 거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침을 내리고 앞으로 고쳐나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이 길어지면서 사람들의 생활이 너무 많이 바뀌었습니다. 생활 리듬들도 바뀌게 되고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태도들도 많이 바뀌었는데 뉴스를 보는 시간, 뉴스를 대하는 태도 이런 것도 상당히 바뀌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생활 시간대가 전반적으로 바뀌면서 그래서 보면 우리가 뉴스가 있는 저녁 같은 경우는 7시 초반대를 이렇게 허리를 푹 찌르고 들어가면서 상당한 모험이었지만 또 큰 성공을 거둔 그런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시청자들의 생활 변화 이런 부분들에 맞춘 새로운 어떤 편성에 대한 고민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신지 그런 부분을 좀 한번 알고 싶고 그런 편성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은 제작과도 관련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사실 이런 제안도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 우리 청년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토픽이나 이슈로 다룰 것이 아니라 이제 부서로 다뤄야 되는 거 아닌가. 저출산의 문제라든지 주택의 문제라든지 청장년의 문제는 그냥 하나의 토픽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팀을 한번 꾸려보신다든지 이렇게 해서 부서를 만들기 힘들다면 그 부분을 좀 더 강조해 나가고 우리 YTN이 그런 부분을 좀 선도한다는 그런 느낌을 준다면 조금 더 젊은 층이 와서 관심을 기울이고 들여다보는 그런 채널도 될 수 있지 않을까. 그걸 통해서 또 힘도 얻고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번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들 이렇게 말씀 아주 무게 있게 들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말씀은 다소 벅찬 거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여건이 되면은 해야 될 지적 사항이기 때문에 시청자를 대표해서 하신 말씀은 귀담아서 그 가치의 권위적 배분을 우리 위원님들, 시청자 그리고 노동조합 대표들, 사원 대표들과도 이렇게 수기해서 YTN의 뉴스의 질의 향상이 시민사회 발전과 국가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9월 시청자위원회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또 다음 달에 좋은 의견들 가져오셔서 좋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